제 영상 자체가 그냥 보면서 따로 교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제가 마지막에 그날 한 것들을 제일 끝에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만 따로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정리한 내용을 캡처하게끔 해드리니까 그거를 캡처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시고 풀어보시면 좀 효과적인, 그쵸?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도록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 영상은 뭐 이렇게 좀 시간 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동 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좀 잠깐 한 20분 정도 영상을 볼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그래도 그 시간 버리지 않고 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은 조립제법입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뭘 했냐면 다항식이요. 나눗셈 했습니다. 나눗셈. 그쵸?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그쵸? 이 나눗셈을 어떻게 했냐면 직접 나눴어요. 직접 나눠서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해볼 거예요. 직접 나누지 않고요. 어떤 방법이냐? 이름하여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겠다고요. 자, 방법은 훨씬 더 쉽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배우고 나면 아하 해서 정말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대신 쉬운 데에는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뭐 했어요? 나눗셈을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은 어떤 건지, 그럼 그 제약에 따라서 조립제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죠? 최고창을 지우면서 차수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최고차항과 똑같은 식이 와야 됩니다. 항이요. 그래서 3x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럼 3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6x제곱이 됩니다. 세제곱이요. 그럼 빼겠죠. 빼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죠? 8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x가 내려옵니다. 그럼 또 최고창을 없애기 위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8x를 곱하겠죠. 곱하면 8x제곱 마이너스 16x가 됩니다. 빼겠죠? 그럼 사라지고 11x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 1이 내려오겠네요. 역시 최고차항을 지우기 위해서 11을 곱합니다. 그럼 11x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빼면은 23이 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남으면 얘가 나머지가 되고요. 그쵸?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몫이 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조립제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어지는 식이 있죠. 여기 나누어지는 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개수만을 뽑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마이너스 5, 1이요. 3창,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를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눗셈의 모양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써놓고요. 이 자리에는 여기 1차 지금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x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얼마가 2죠? 해요. 1을 넣으면 0이 됩니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수를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3이요. 그쵸? 그리고 이 3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3과 여기 있는 2를 곱할 거예요.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쓸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2, 3, 6 이 자리에 쓰겠죠. 됐어요? 그리고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거예요. 더해서 아래로 내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는 8이 오겠죠. 그쵸? 같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 식과 요 위에 있는 2를요 또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 자리에 쓸 거예요. 그럼 8이 16이 이 자리에 오겠고요. 우리 어떻게 했죠? 두 식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11이 되겠죠. 그죠? 또 같은 방법으로 2를 곱해서 그 다음 자리에 쓸 거예요. 그러면은 22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식을 역시 더합니다. 그럼 23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쵸? 똑같죠? 지금 나머지 23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몫의 개수가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개수가 돼요. 실제로 3, 8, 11 3, 8, 11 어때요? 같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1이 몫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시면 돼요. 어때요? 상당히 쉽죠? 이 직접 나누는 방법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제약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조립제법을 쓰는 데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누는 식이요. 1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 1차 중에서도 x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식이 여기요. x-2. 1차고 x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야지. 자, 우리는 최고차항을 지우려면 여기에 얘랑 똑같은 녀석이 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쑥쑥 지워지지 않습니까? 빼면. 그러려면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니까 지금? 3이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1이니까 반드시 여기 오는 숫자는 여기 오는 숫자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1에는 3을 곱해야 3이 나오죠. 그쵸?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게 여기 와야지만 여기 와서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 다음 거 여기 얼마였어요? 8이죠. 그쵸? 그럼 저는 여기에 8이 와야 됩니다. 8x제곱이. 그런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8일 수밖에 없어요. 즉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 여기 11이면 여기가 1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2예요. 그쵸? 마이너스 2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이 곱해져서 여기에 써지고 또 곱해져서 여기에 써지고 또 곱해져서 여기에 써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예요? 2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게 0이 되는 값이 여기 온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여기와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1x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 나온 마이너스 6을 어떻게 했어요? 다항식에서 뺐죠. 빼서 8x가 됐고 또 빼서 11x가 됐고 빼서 23이 됐는데 지금 여기 오는 수들은 다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둘을 더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저 직접 나누는 식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되겠죠. 그럼 여기 8이 오고요. 11이 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쵸? 근데 얘가 똑같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녀석들이 여기 있는 몫의 개수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런 규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예요, 요거. 나누는 식이 1차에다가 여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몫의 개수들이 여기 똑같이 나와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자, 원리는 이렇고요. 그냥 요렇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래서 조립제법의 방법을 익혀서 여러분들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한번 풀어볼까요? 5x 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x 플러스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직접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린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왜요? 나눠지는 식이 1차입니다. 더군다나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개수 5, 이거 제곱이요. 8,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지는 식이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을 여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5. 그리고 마이너스 3과 5를 곱할 거예요. 곱해서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둘을 더해서 내리겠죠. 마이너스 7. 또 다시 뭐 할까요? 우리는 얘와 얘를 곱합니다. 그럼 21 더해서 11 또 마이너스 3과 11을 곱해서 마이너스 33 더해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이 부분들이 뭐예요? 몫의 개수가 된다고요. 자, 결론적으로 몫을 구하면요. 뭐가 되죠?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쉽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얘를 뭘로 나눠볼까요?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3차 다음에 1차 상수항이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1차가 없을 때는 0x 제곱이 있다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개수를 쓸 때 2, 0, 1,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이 2창의 개수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쓰고 그냥 이 1 마이너스 5 하면 잘못된 값이 나와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1창이고요. 최고창 개수 1이니까 조립제법 사용합니다. 자, 해가 얼마예요?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걸 넣겠습니다. 그대로 넣어서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1과 곱하면 2 되고요. 더하면 3 마이너스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이 뭐라고요? 나머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몫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몫은 어떻게 된다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몫입니다. 자, 어때요? 쉽죠?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쉽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요. 대신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나누는 식이 1차면서 그 x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자,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43이 있습니다. 43이라는 수는 2로 나눴을 때는 몫이 20이고요.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43을 제가 4로 나눠봤어요. 그럼 몫이 얼마 됩니까?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렇죠? 또 똑같은 43을 이번에는 8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몫이 5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맞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똑같은 값을 몫이 지금
2배가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돼요? 반대로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가 되면 돼요. 그쵸? 2의 2배인 4가 됐다면 20의 반인 10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화 없고요. 그쵸? 이번에는 몫이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4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원래 최초의 43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제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값을 나누는데 나누는 값이 2배가 되면은 몫은 2분의 1배가 되면 됩니다. 반대로 나누는 값이 뭐 3분의 1배가 되면은 몫은 3배가 되면 되죠. 자, 이거를 적용하면 자, 우리가 보통 조립제법을 언제 사용하죠? 나누는 식이 그쵸? 1차일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x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말한 원리를 좀 활용해 보면 이 나누는 식 x의 개수가 말입니다. 꼭 1이 아니어도 우리가 저 위에 원리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1차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2x 플러스 1로 한번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냥 얘는 1차죠, 1차.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요, 2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조립제법을 할 때. 그쵸? 하지만 그냥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1차니까. 조립제법 하듯이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개수 쓰고요. 2, 7, 1, 3. 그리고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2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하면 6이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더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곱하면 1이 되고요.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주어진 식, 요 식이죠. 그쵸? 주어진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이 오겠네요. 여기서 몫은 얼마입니까?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한 겁니까? 조립제법이란 거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녀석이요. 그리고 여 자리엔 누가 온다고요? 그 나누는 1차식의 해가 온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왔다는 건 애초에 나누는 식이 얼마였단 얘기예요. 저 조립제법에서. x 플러스 2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몫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였고요. 나머지가 4였단 얘기예요. 조립제법을 분석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의도한 건, 원한 건 뭘로 나눈 거였냐면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아까 배운 원리를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누는 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 놓은 식의 나누는 식과 우리가 원하는 이 나누는 식을 바라봤더니 2배가 됐어요. 곱하기 2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몫은 어떻게 하면 반대로 2분의 1배가 되면은 원래 주어진 식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몫의 2분의 1배를 합니다. 그럼 뭐 돼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로 나누니까 싹 다. 그리고 더하기는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더하기 4입니다. 서로 곱하고 나눴으니까 더하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한 게 되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기요. 나누는 식이 1차는 변함없지만 x의 개수가 1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온 녀석은 최고차인 개수가 1인 녀석 거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작업조차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나누는 식이 2배, 3배가 되면 반대로 몫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쵸? 나머지는 그대로. 이해가셨어요? 좋아요. 그럼 하나만 또 우리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볼까요? 3x 세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뭐 이러고 요런 걸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2분의 1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x의 개수는 1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그냥 조립제법을 적용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개수 쓸게요. 3,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해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대로 내려와서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되고요.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또 2가 되고요.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조립제법에서 제가 식을 만들어 보면 주어진 식은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예요. 얘를 해로 갖는 최고차인 개수가 1인 1차시. 그쵸? 그때 몫이 여기 있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검산식을 세울 수 있어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뭘로 나눴을 때였어요? 2분의 1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누는 식이 곱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몫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요?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몫이 나온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뭐로 나는? 2분의 1 x 플러스 1로 나는 최고차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녀석도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요. 직접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조립제법이란 방법이었어요. 근데 조립제법은 약간의 제약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누는 식은 무조건 1차여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그 x의 개수 또한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걸로 보면 여기 있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을 쓰겠습니다. 먼저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 해죠. 해 그거를 여기에 쓰겠습니다. 그래 놓고 처음에 최초의 맨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내려온 수와 여기 있는 해를 곱해서 그 다음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식을 뭐 할 거예요? 두 값을 더해서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다시 내려온 값은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그 다음 자리에 쓸 겁니다. 또 둘을 더해서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또 이 식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그 다음 자리에 쓸 거예요. 또 둘을 더하겠죠? 그래서 내려오겠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온 녀석이 뭐가 되고요?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
앞에 나왔던 숫자들이 몫의 개수가 돼서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라는 몫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1차일 때, 그리고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일 때만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몫과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뭐 할 거예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녀석들의 몫과 나머지도 구해볼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었죠. 우리가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은요, 몫은 2분의 1배가 되고, 4배가 되면은 몫이 4분의 1배가 되고, 반대로 나누는 식이 2분의 1배면 몫이 2배가 되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바꿔주겠다는 거죠. 물론 뒤에 더해지는 값은, 즉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뭐예요? x의 개수가 2분의 1입니다. 1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 그냥 우리는 예의 해를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여기다 써서 조립제법을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의 조립제법이냐면 예의 조립제법이에요. 1차고 여기가 1이고 해가 마이너스 1을 갖는 녀석은 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예의 해로다가 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아까 말했지만 예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검산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구하려는 게 예였으니까 이 나누는 식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좀 전에 말한 원리에 의해서 몫은 2배가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몫과 나머지 얘 것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또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누는 식이 1차면서 x의 개수가 1이었는데 x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몫과 나머지를 살짝 변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조립제법을 이용한 문제는요, 뒷부분에서 고차식이요, 3차나 4차 고차식의 인수분해와 인수분해, 그리고 뭐요? 그게 고차 방정식이요, 또 고차 부등식이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의 계산으로다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